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값을 한번 구해보라. 얘는 f1을 먼저 계산하면 3이죠. 그러면 g3을 구하는 거 여기 3 넣으면 5,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주어진 무리함수는 여기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인 건 알죠? 요거. 그럼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거나 커야되잖아요. 그래서 p는 3이고 치역은 선택된 애들의 y좌표의 모임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큰 거죠. 그래서 얘는 빼기 2. 두 개 더하면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x 점근선은 이게 0 되도록 한 x 값이잖아요. x가 얼마? 1이죠. 그래서 x 점근선은 1이고, 그리고 y 점근선은 여기 x 앞에 있는 비율을 의미하죠. 그러면 1분의 2가 되어서 얘는 얼마? 그쵸, 2. 두 개 다음 정답은 3.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어느 전시 기획자가 서로 다른 미술물 작품 5개를 나열한대요. 그럼 그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작품이랄게요. 5개 중에서 2개는 동일 작가의 작품이래. 그럼 동일 작가의 작품을 얘네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 나열하는 걸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니까 하나로 묶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고, 근데 이웃한 것 중에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은 1, 2, 3, 4 곱하는 거니까 24 곱하기 2팩은 2, 정답은 48,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역함수는 이제 바꿔서 이 y좌표가 6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의미한 거잖아요. 얘는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은 2분의 1x 계산하면 되고 얘는 얼마? 2죠. 그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를 뭐 t라고 하면은 여기에 f 함수를 합성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항등 함수니까 사라지고 결국 6이 ft고,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6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을 구한다 이 말이죠. 정답이 2번. 다음 문제 6번. 서로 다른 케이크 5개랑 서로 다른 음료 3개 중에서 케이크 2개랑 음료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구하래.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 경우에서 OC이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음료는 3개에서 2개 뽑는데 얘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행이니까 곱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곱의 법칙. 그럼 O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3C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30,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자연수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의 개수를 구해버려 써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3, 1, 2, 1, 1 성립하는 거고, 자연수니까 딱 1까지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 2, 2, 1. 3으로 시작하면 3, 1. 4로 시작하면 되죠. 그럼 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 만족함수 몇 개? 6개. 합의 법칙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3이죠. 32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5에서 1 더하면 6. 그래서 1에서 1 더하면 2. 몇 개? 12개. 정답은 4번이라 할 수 있고, 그 원리는 지금 여기에 2의 5제곱이니까 지금 이렇게 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1, 그리고 2의 1제곱, 그다음에 쭉 가서 2의 5제곱까지 다 나열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1, 3의 1제곱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얘 약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은요. 맞죠? 그래서 1을 더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 1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5개에서 1 추가하고 6개, 1개에서 추가하고 2. 그래서 여기 있는 12개가 전부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정의역일 때 치역의 집합의 모든 오샵을 구하려면 치역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넣어서 나오는 값이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빼기 1 넣으면 2가 될 거고, 0을 넣으면 1이 될 거고, 1이 넣으면 2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2를 넣으면 5.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애들의 모임이 치역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지금 이제 요렇게 치역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합을 구하래요. 다 더하면 8.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직선 2개에
점이 3개씩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4개를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죠? 이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뽑아야 되잖아요. 윗줄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3개가 한 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각형 만들려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럼 그 뽑은 모양이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의 수는 위에 줄 3개에서 2개 뽑고 아래 줄 3개에서 2개 뽑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9죠.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방향 1만큼 y방향으로 이동했더니 이 gx의 두 점근선 교점이 여기 위의 점이래요.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 교점을 여기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유리함수의 원래 점근선은 뭐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x값, x가 얼마? 그래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2분의 1, y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b죠. 그래서 2분의 3. 요게 점근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유리함수. 근데 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거고 평행이동하면 이 세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점근선도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x방 1만큼 움직이면 이 점근선도 그냥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근선이 2분의 3이 되는 거고 y방향으로 빼기 3만큼 평행이동 얘도 빼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빼기 3.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의 점근선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은 x는 2분의 3, y는 마이너스 3이 만나는 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y좌표 마이너스 3은 2 곱하기 x 2분의 3 빼기 1, 3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k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3이고 이거 2 양변에 2 곱하면 빼기 6은 2분의 9 더하기 k가 나와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5.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곱이 올 때 합을 한번 구해보려. 그럼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두 근의 곱은 요 앞에 계수, 여기 이제 상수의 b죠. 그래서 nc 5분의 3 곱하기 nc 4가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3 곱하기 nc 4는 n부터 4개 n, n-1, n-2, n-3 나누기 4 팩토리얼. 그럼 4, 3, 2, 1. 그 다음에 nc5도 마찬가지 n부터 5개 n, n-1, n-2, n-3, n-4에 그리고 5 팩토리얼 5, 4, 3, 2, 1 계산한 게 5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번분수 계산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게 얘랑 얘고, 그럼 이거 보면 n-4분의 15가 5 약분하면 1, 3. 그래서 3은 n-4이기 때문에 n이 얼마? 7이었던 거 7. 됐죠? 자, 그때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분의 이거죠. 마이너스로 바꿔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nc5분의 nc6인데 n이 얼마? 7을 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7. 7을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는 7c2. 위에 거랑 똑같은 건 7c1. 그럼 계산하면 요거는 7. 얘는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되어서 얘는 3분의 1. 그 정답은 3분의 1.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럼 이 두 함수가 여기서 만난대요. 그럼 두 함수가 얘를 지난단 말이죠.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우선 fx도 얘를 지나야 되니까 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그럼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빼기 4는 1 요걸 만족해야 되고, 근데 역함수는 요 xy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x, y 이렇게 바꾼 거죠. 이 역함수도 얘를 지난대요. 그럼 x 빼기 3 넣고 y 1 넣은 것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지난다 그랬으니까 역함수도. 맞죠? 그래서 루트 이번에는 바꿔서 넣은 거, 요 1 넣고 빼기 3 넣은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4는 마이너스 3. 얘도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5고,
루트 a 플러스 b는 1이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25, a 플러스 b는 1.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4a는 24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7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빼기 6이었고 얘는 7이었고요. 됐죠? 그때 G3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역함수니까 이 값 자체를 뭐 이제 K라고 하면은 여기에 F랑 역함수 관계니까 합성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 F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는 항등함수잖아요. 역함수랑 자결식 만났으니까. 그럼 3은 FK이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K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도록 하는 K를 구하시오 이 말이겠죠. 맞죠? 그래서 3은 루트 마이너스 6K 더하기 7 빼기 4. 그럼 7은 루트 마이너스 6K 더하기 7이고 그럼 49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7이라서 K는 마이너스 7.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이거를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동류항은 서로 같은 항으로 본대요. 그럼 전개의 의미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 뽑고 얘네들 중에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 하나씩. 또 뭐 요렇게 그럼 우선 중복은 나중에 생각하고 동류항은 그럼 전체 몇 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4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도 4개 맞나요? 그래서 얘는 32개의 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개를 하면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중복되는 게 합쳐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y, yx, y제곱인데 이거 두 개 합쳐지잖아요. 동류항이니까. 그래서 2x라서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항이. 원래는 2 곱하면 4가 나야 되는데 얘네들 줄잖아요. 중복된 거 똑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 개수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같은 문자를 살펴보면 여기 C 있고 여기 C 그 다음에 R 여기 R 있고 그 다음에 E 그럼 E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파란색으로 친 걸로 중복되는 항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C R E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C, E R C 여기 중복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여기가 CE, CE가 있고 R 거쳐가면 그 전기한 항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합쳐지겠죠. 그래서 한 개 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또 있죠. 어떻게? 여기 C, Y, E 맞나요? 그럼 여기 E를 여기서 쓰고 Y를 여기서 쓰고 C를 이렇게 쓰는 것도 중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개 또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로 이제 중복되는 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가 C, C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한번 거쳐가는 거, 요거 한번 거쳐가는 거는 똑같은 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 CRC 이런 건 하나고 맞나요? 그 다음에 뭐 RRC 이런 것도 한 거고 그래서 여기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두 개의 항들을 중복되는 걸 빼주면 되고 그래서 몇 개? 30개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그럼 얘는 정의역이고 공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 집합을 한번 표시해보면 정의역 0, 1, 2 그리고 여기 공역 0, 1 0이 아니죠. 여기 이제 1, 2, 3, 4 지금 이렇게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저 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함수는 전부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맞죠? 이 공역이 하나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를 할 수 있고 다음 니은 f1이 2로 가면 f1이 2로 갔어요. 그럼 f0 더하기 f2의 최대값이 7이네요. 그럼 이거 3, 4 이렇게 가면 7 아니냐를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 똑같은 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얘네들이 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대로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8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두 함수 GH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G랑 H랑 같은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정의역의 원소를 G에 넣은 거랑 H에 넣은 거랑 같은 데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식을 주어졌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죠. 해당하는 정의역 원소를 여기에.
그러면 여기 x 처음에 0, 0을 넣으면 3은 여기 0 넣은 거랑 같아야 돼. 그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이제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얘는 계산하면 2, 얘는 b. 그래서 b는 2.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요거 2도 한번 넣어보면 이거 사라지고 3은 여기 2 넣으면 a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립을 하면은 b가 지금 2니까 a는 1. 그래서 b는 2 빼면은 마이너스 1. 맞죠? 그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함수 fx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마이너스에서 3 사이에서는 이러한 2차 함수고 모든 실수에 대해 예를 들면 얘는 주기가 6이란 말이죠. 어떤 x 좌표랑 그 6 더한 거가 항상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저 함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x, y 주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함수는 0, 마이너스 4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5죠. 그래서 빼기 3 넣으면 5는 한 이쯤이라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3,5는 여기 그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주기가 6이니까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요 간격이 딱 6이니까 지금 맞나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요 fx 요 간격 6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함수랑 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첫 번째 a의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a가 0이면 이거는 그냥 0이니까 상수함수라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함수가 아니라. 첫 번째 a가 0인 경우에는 지금 y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어때요? 무수히 많이 만나잖아요. 얘는 주기함수니까 계속 무한히 반복될 거니까 무수히 많이 만나죠. 그래서 얘는 되네요. 됐나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은 얘는 유리함수 1차분의 1차잖아요. 그럼 점근선부터 찾으면 이게 0된 x 값 3이죠. 3. 그래서 점근선의 x 여기 x가 3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x의 b a잖아요. a.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볼게요. 여기 a. 됐나요? 근데 이 무리함수 어딜 지나요? 0,0을 지나잖아요. 원점을.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면은 a가 위에 들어있으면 무리함수 여기 지나야 돼요. 여기 유리함수가. 그럼 여기 점근선 교점 있고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럼 이때는 무수히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점근선이 핵심이죠. 여기 점근선. 이 점근선을 따라가잖아요.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럼 넘을 수는 없으니까 무한히 많이 만나겠죠. 이 유리함수 값이 이 라인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맞죠?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면은 이 점근선이 뭐가 되면 그렇죠? 5가 되로 되는 거죠. 이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는 거니까. 근데 5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점근선 여기가 마지막이 뭐가 될 때, 그쵸, 딱 5가 될 때, 그때 원점 지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일로 가면서 무한히 많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5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5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여기 반복되는 주기함수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개수가 무한계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위에 이렇게 더 있는 거고 이때는 안 만나는 거고 당연히 됐죠. 그래서 이때는 양수니까 0보다 크면서 그렇죠. 5보다는 가까운 작은 이러한 형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음수예요.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점근선 Y가 A 이렇게 나오면 이 유리함수는 여기 지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지나야 되니까 지금 점근선 따라가야겠죠. 이렇게 여기 점근선이니까 밑에도 무수히 많이 만나죠. 이렇게 가서 이 라인을 따라가게 되니까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 A가 얼마? 그죠? Y좌표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같거나 커도 되는 거.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지나는 유리함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서 언젠가는 이 주기함수를 벗어나게 될 거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무한계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점근선을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딱 점근선에 위치할 때까지만 되는 거죠. 여기는 항상 아래 있으니까 이제 만나는 거는 여기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정수를 다 써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근데 아까 0도 됐죠? 그래서 0. 양수는 1, 2, 3, 4, 5.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몇 개? 10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이 양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 양수 범위 내에서 x 좌표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대요. 이거 무슨 정의죠? 1대1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려면 우선 1대1 함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 어때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니은 F1과 F4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4 더한 게 2, 3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F1, 4, 2, 3이 다 다른 값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1대1 함수니까. 함수값 자체가 다 달라야 되고, 다른 x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가 1이고, 이 10이라 그럴게요. 이 값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1, 10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8, 9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항상 같거나 크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디귿. 얘랑 얘의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은 f는 항등 함수래요. 그러니까 이 fx가 그냥 이 자체가 x예요. 그러면은 이게 yx면 이거 자체의 역함수는 yx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안 생겨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y는 x고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게 꿀렁꿀렁 가는 함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 자체가.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역함수가 이렇게 많이 대칭이잖아요. 그럼 무수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한히 계속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라 그러면. 근데 이건 항등 함수가 아니죠. 왜? x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이 안 나오잖아요. 항등 함수의 정의는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잖아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y는 x의 벗어난 좌표들이 있기 때문에 항등 함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생기면. 근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대요. 그럼 얘를 한번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요렇게 x축 그리고 요렇게 y축이 있고 이 무리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2,4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4고 얘는 뭐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죠. 얘가 y는 fx 함수고 그리고 정의역은 4보다 같거나 크대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y는 x를 기준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 꼭지점도 이렇게 대칭이 되면 몇 콤마 몇? 그쵸, 여기에 4,2에 찍힐 거고 그럼 얘는 2차 함수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걸 알죠?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x, y 이렇게 해놓고 넘겨서 제곱하면 식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이잖아요.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은 이제 어떻게 그쵸 요렇게 나올 꼭지점이 4,2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죠. 왜냐면 여기 원래 여기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 x로 바꾸고 넘기고 제곱해도 1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면 주어진 두 함수 중에서 작은 걸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은 거 요거잖아요. 요거 이땐 역함수.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때는 fx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점을 기준으로 더 아래에 있는 녀석인데 정의역은 4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여기 x는 4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아래에 있는 녀석들 쭉 가져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은 무리함수 따라가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된다 이 말이겠죠. 됐나요? 그리고 왜 정의역인지 알겠죠? 여기는 여기 역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구간이니까. 둘 다 정의되는 거는 4보다거나 큰 데서니까. 됐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gx, 요 파란색으로 칠한 그래프랑 직선, 기울기 일자리고 절편이 조절되네요.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요 점의 좌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맞죠? 왜냐면 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난 점의 개수가 변하게 될 건데 요 점의 좌표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얘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만나는 거고 y는 x랑 만나는 거잖아요. 얘는 x 이렇게, 혹은 얘가 x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얘를 한번 해보면 이게 x고, 그럼 x제곱 이 양하면 빼기 9x 플러스 18은 0.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은 0인데 4보다 커야 되잖아요. 6이죠. 아, 그래서 여기 좌표는 6,6이 나왔고, 그럼 3은 왜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2차 함수가 얘잖아요. yx는 얘고. 그러니까 4보다 작은데 원래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건 여기니까 이건 가상이죠, 가상.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처음 만나게 되는 시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6,6 지날 때. 즉 y는 x일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거고, 한 개에서. 맞나요? 그렇게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언제 바뀌어요? 두 개다가, 그쵸, 요거 지날 때. 왜냐면 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기준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가 추가돼서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4,2를 지날 때 이때죠.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2일 때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y는 x-2일 때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바뀌는 기준 어디? 그쵸, 내려오다가 접할 때 이제 2개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는 1개에서 만날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접하게 되는 순간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순간은, 그쵸, 2차 함수, 요거 역함수 2차 함수 x-4의 제곱 더하기 2랑 x-n이 접할 때고, 그럼 x제곱 빼기 9x 플러스 18 더하기 n은 0이고, 얘의 판별식을 보는 거죠. 그럼 판별식은 81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4n은 0, 9는 4n, n이 4분의 9일 때. 아, 그래서 얘가 4분의 9일 때니까 요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가 되겠네요. 그럼 자, 우리 h1은 이거고, x 마이너스 1은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그럼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h2는 여기 2 들어간 거니까 이거잖아요, 그 이거 자체. 그럼 이거 자체는 몇 개? 여기 하나, 둘, 3개에서 만난 거야, 꼭지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3개가 되는 거고, h3은 이 4분의 9가 2점 얼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겠죠. x-3 여기 아래에 몇 개? 1개에서 만나죠. 요거 1개. 계산하면 4.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그림과 같이 6개의 영역으로 나눈 도형이 있고 각 영역에 빨노, 초, 파 한 가지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4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가야겠죠.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3, 3인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노 이렇게 와버리면 노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 노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얘 노란색이랑 초록 다 달라니까 2개 뭐 이런 식으로 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가기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양한 케이스 분류법이 있지만 저는 이 4가지 색을 몇 덩이로 쪼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 가지 색을
3번 쓰고 다른 색을 한 번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색을 분류만 한다면 한 가지 색을 4번 쓰면은 안 되죠. 최소 한 번씩을 써라 그랬으니까. 모두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7이라서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색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건 3번이고 다 써야 되니까 한 번씩은 다 써야 되니까 딱 6개, 6구역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떻게? 그죠? 2개, 2개, 1개, 1개의 색을 이렇게 칠해야 되겠죠. 맞나요? 한 가지 색을 2번, 2번, 한 번, 한 번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3개가 들어갈 영역을 한번 뽑아 볼게요. 인접한 건 달라야 되니까 얘를 쓸 거를 뭐 별이라 할게요. 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똑같아지니까. 그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떻게? 요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개가 이웃하지 않고 다 들어가려면. 맞나요? 그래서 이 3개짜리 얘를 별이라 그러면 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개? 2가지죠. 그래서 별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별에 들어갈 거를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4. 남은 색을 여기 3개에 바르면 되는 거죠. 다 서로 다른 색을 서로 다른 세 자리. 그러니까 3 팩토리얼.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고 얘는 6이니까 여기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네요. 얘는.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고 그럼 얘는 요거를 또 별이라 그러고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별 동그라미가 여기 하나씩 왔다 할게요. 여기 별이랑 동그라미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별 동그라미를 여기 하나씩은 더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이 못 오고 별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2개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위에 오거나 아래 오거나. 그래서 2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맞죠? 2가지. 그래서 동그라미가 얘를 여기 왔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2가지 색을 여기 또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별이랑 동그라미가 올 수 있는 자리를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서로 다른 4색을 다 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4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얘는 96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선 2개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2개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왔다면은 이 동그라미가 위아래 올 수 있고 별이 위아래 올 수 있고 그래서 4가지 영역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4가지 색을 칠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이 4가지 색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니까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될 거고 다음은 이거 둘 다 안 오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없으면 별이랑 동그라미 2개씩 쓰이는 게 여기 안 오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별이 오면은 여기 반드시 동그라미가 와야 되고 이렇게 왔다면은 만약에 그럼 별이랑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이때는 2가지 경우예요. 그 동그라미 별 이렇게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올 색 고르는 거 4가지 여기에 올 거 3가지 나머지 한 번씩 써주면 되는 거 2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그냥 4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오는 거예요. 2번 칠할 거 둘 중에 하나만. 그게 별이라 해볼까요? 별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여기 별 못 와요. 여기도 못 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별이 와야겠죠? 그래서 별이 와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2개 칠해질 게 여기에 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또 2개의 경우의 수 그래서 여기에 왔다면 여기 2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또 2개 지금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는 여기 못 온다 그랬잖아요. 됐죠? 이게 이제 2개 칠해질 것 중에서 1개만 여기 왔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여기 3개 중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오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렇게 오거나
맞나요? 그래서 2개예요.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올 거 4, 3, 2, 1. 그래서 여기도 4 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8 곱하기 요거니까 96의 2배잖아요. 그래서 얘는 19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류한 케이스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했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요거는 0하고 1로 하니까 24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거 하면은 4 그다음에 1, 4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84.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은 보이는 과정을 서술하래요. 그럼 얘는 순열이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순열의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무튼 증명해보면 어떻게? 계승으로 접근하는 거죠. NPR이라는 녀석은 계승으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잖아요. 지금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 정의죠. 순열의 정의. 됐죠? 근데 얘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 n을 뜯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n 팩토리얼에서 n을 하나 뜯고 곱하기, 그러면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부터 n까지 곱이니까 n을 뜯으면은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얘랑 연관성 어떻게? 그쵸, 여기에 1을 하나 빼주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즉 여기에 n-1 더하기 1 -r 이런 같은 거죠. 그럼 얘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r-1 팩토리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 식 자체가 얘잖아요. n-1 팩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지금 요거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n 곱하기 n-p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래요. 그럼 이 함수를 좀 뜯어야겠죠. 그럼 이 y는 x-3분의 요거 2로 묶고 x-3 맞추고 그다음 빼기 5가 나야 되니까 얼마? 그쵸,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뜯으면은 약분되고 2 더하기 x-3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xy축을 그리고 x축, y축, 그 다음에 x 점근선은 3이죠. 3. 그래서 여기 3, 여기가 x는 3, 그리고 여기 y는 2죠. y 점근선은. 그래서 이걸 좀 올려서 여기 y는 2. 그 다음에 요게 양수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절편도 좀 나타내 주겠죠. y 절편은 여기 0 넣었을 때 3분의 5잖아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절편이 3분의 5고, 그 다음에 x절편 이게 0 되는 거 2분의 5죠. 2분의 5. 여기 2분의 5,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점근선은 x는 3, 그래서 y는 2. 지금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주어진 함수의 최대랑 최소 값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래요. 그럼 우선 정의역이 있죠. 정의역. 왜? 루트 값이 정의되려면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같거나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려면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x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의역이니까. 그리고 루트의 특징이 얘 0보다 같거나 큰 거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전체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리고 여기는 x고 빼기 x예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최대 최소를 볼 거니까. 그럼 이 함수의 제곱은 x 더하기 2 플러스 2배의 루트 x 플러스 2 루트 6 마이너스 x 더하기 6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8, 요거 사라지고 8이죠. 더하기 2배에 이거 합칠 수 있잖아요. 이게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요 범위에서. 맞죠? 그래서 요 루트에 그대로 합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빼기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결국 얘의 최대는 얘의 최대고 제곱이 최대, 양수니까 이제 가능한 풀이죠.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되죠? 그럼 얘의 최대는
요 루트 값의 최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함수만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얘. 맞나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속 음수고 요렇게 생겨서 절편이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여기 축의 좌표 얘는 얼마 축은 그쵸 중점 x는 2죠. 그리고 여기 좌표가 2 콤마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곱하기 4니까 16이잖아요. 16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만큼 함수를 gx라 그러면 gx 값의 최대는 얼마? 그쵸 16이 되는 거죠. 16 그리고 주어진 x의 범위는 여기서 요까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얼마? 그쵸 16이 되는 거고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얼마? 그쵸 이것은 0 이거 또는 이거 0이잖아요 0 주어진 x의 범위에서 0이 되는 거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fx 제곱의 최대값은 gx가 최대인 순간 얘가 16일 때잖아요. 그럼 얘가 4니까 8 더하기 8 얼마? 그쵸 얘는 16이고 언제? 그래서 x가 2일 때 그리고 fx의 제곱의 최소값은 얘가 0일 때죠. 얘 자체가 0일 때 얼마? x가 마이너스 2 또는 6일 때 그래서 이거는 0일 때니까 8이죠 8 요거 8 x가 마이너스 2 또는 6일 때 이렇게 그래서 fx의 최대값은 얘를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요 값 자체 루트 그래서 얼마? 4죠. 그래서 x가 2일 때 그리고 fx의 최소값은 저 8을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 2죠. 언제? x가 마이너스 2 또는 6일 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민서, 서진, 윤서, 예은, 지현, 나영, 민지 7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앉는데요. 그리고 앉는 모든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요. 윤서는 두 번째 못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윤서가 올 수 없어요. 다섯 번째는 윤서, 나영이 올 수 없대요. 여기는 윤서 안 되고 나영이도 안 된대요. 이렇게. 일곱 번째 자리는 윤서, 예은, 지연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윤서 안 되고 예은이도 안 되고 지현이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윤서가 여기 앉으면 서진이는 윤서 옆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 앉으면 되는 거고 윤서가 여기 오면은 민지는 여기 오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친구가 누구죠? 윤서잖아요. 윤서. 그럼 윤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맞죠? 윤서가 못 오는 데가 3개 있으니까 윤서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첫 번째, 윤서가 얘가 1번에 올 경우에요. 그럼 이때 여기 윤서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한 있는 애들이 나영이랑 예은이랑 지연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생각하면 나영이가 만약에 여기 와요. 그럼 예은이랑 지연이는 여기 아무 데나 와도 되잖아 여기.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여기 아무도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윤서 오고 나영이가 여기 온다면은 나머지 5명이 그냥 오면 되니까 경우의 수 얼마? 그죠? 5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고 맞죠? 나영이가 여기 안 와요 그러면 그래도 나영이가 여기도 올 수 없어요. 여기도 오고 나영이가 여긴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면 이 4개 중에 하나에 나영이가 온다면은 그래서 4 곱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영이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은이랑 지연이는 여기 오면 안 되고 여기 4자리 중에서 오면 되잖아요 지금. 그럼 경우 4p이죠. 즉 4 곱하기 3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 의하여 예를 들어서 예은이가 여기 오고 지연이가 여기 왔어요. 됐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 3명이 그냥 여기 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얘를 계산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 나영이에 따라서 케이스 또 나누는 거죠 요 안에서. 그럼 얘는 120 더하기 얘는 6, 3, 18이고 얘는 4, 4, 16 이렇게 나와서 18, 16 그럼 6, 8에 48 1
408이라서 28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408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윤서가 1번 오면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서가 3번에 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윤서가 3번에 왔을 때 근데 윤서가 만약에 여기 온다 그래도 접근 방식이 얘랑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나영이가 여기 올 때 나머지 5명이 앉히면 되는 거고 나영이가 여기 안 온다면 여기도 올 수 없으니까 나영이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은이랑 지연이 제한 조건에서 먼저 앉히고 나머지 애들 앉히면 되잖아요. 이 경우처럼 완전히 동일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408일 거예요. 경우의 수가 윤서가 3번 왔을 때 됐죠. 그럼 세 번째 윤서가 이번에는 네 번째 자리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윤서가 여기 왔어요. 그럼 이때는 아까 제한 조건 있잖아요. 민지가 7번째 한다 했죠. 민지가 여기 와요. 민지 됐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나영이를 또 기준 나누면 나영이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나영이는 여기 4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나영이 먼저 앉히고 그럼 나영이가 여기 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은이랑 지연이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요. 그 나머지 친구들 여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요. 그냥 얘는 4팩토리얼 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4팩토리얼 맞나요? 그럼 얘는 24 곱하기 4니까 96 지금 요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윤서가 4번에 오면은 됐죠? 그래서 윤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윤서가 이제 마지막 6번을 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경우의 수 이번에는 윤서가 6번에 올 때요. 자 그럼 이때는 제한 조건이 또 어떤 거? 서진이가 윤서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서진이가 여기 왔어요. 서진이가 여기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때 오면은 나영이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되고 예은이랑 지연이는 여기 오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그렇죠. 우선 예은이랑 지연이를 먼저 앉히면 여기 4개 중에서 예은, 지연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4P2 즉 4 곱하기 3을 인하여 예은이랑 그리고 지연이를 앉혀요. 그럼 나머지 나영이 포함하여 3명을 아무 데나 앉히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좀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서진이가 여기 오게 된다면 됐죠? 이번에는 이제 얘네들을 제한 조건을 먼저 하는 거죠. 왜냐면 나영이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서진이가 앉으면 제한이 풀렸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번에는 서진이가 여기를 써요. 서진 그럼 제한이 생기는 일단 나영이니까 나영이를 먼저 앉혀야겠죠.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맞나요? 그래서 4 곱하기 나영이가 여기 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예은, 지현은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거고 그 나머지 2명의 친구도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4 팩토리얼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72 얘는 9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요거 다 더하면 정답이네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816에다가 요거 하면은 192에다가 요거 하면 72 이렇게 나오고 이거 다 더하면 0이고 1 올려주면 10에 내가 8 1 올려주면 1 그래서 정답이 108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 정의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합성함수를 hx라 그러고 얘의 그래프랑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교점이 k 얘인 실수의 집합을 얘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맞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집합이 LK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LK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얘랑 Y는 T랑 4점에서 만나는 게 있단 말이잖아요. 지금 이 한국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얘가 HX 그럼 얘가 T예요. Y는 T 그럼 교점이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4개 LK 얘는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T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L3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략 HX가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T가 이렇게 하면 몇 개에서 만나요? 전부 3개에서 만나잖아요. 3개. 그럼 L3를 만족하는 T는
무수히 많죠. 이 구간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렇게 실수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고, 이렇게 Q가 절대값이 5래. 그럼 얘는 풀마 5 중에 하나란 말이잖아요. 그때 R을 이제 모두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Q를 줬으니까 요 fx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fx 그래프가 절대값 x-1분의 1 더하기 5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x-1분의 1 빼기 5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각각 그려보면 얘는 점근선부터 x가 1, 그 다음에 y가 5,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그려질 건데, 정의역이 얘니까 요것만 가져온 거죠, 요거. 근데 이 값은 모두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절대값 15도 그냥 이 모양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요 자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x가 1부터 이렇게 감에 따라서 무한부터 5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즉 이걸 해석해보면 x가 1에서 이제 무한으로 이렇게 향해 감에 의하여 fx 값은 어디서 무한부터 5로 이렇게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 함수값 자체가, 이게 이제 무한의 기호예요. 무한의 기호. 되나요? 근데 우리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즉 hx. 그럼 얘는 gfx인데 fx 무한부터죠. 그럼 g 무한부터 g5로 가는 과정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g는 무슨 함수? 2차 함수잖아요, 지금.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 x축이 있는 거고, 얘가 y는 gx라 그러고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 r. 그럼 어떻게 그래? 무한 저 멀리서부터 어떻게 5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5의 위치에 따라서. 맞죠? 자, 그러면 아무튼 무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 무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합쳐서 그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x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찾는 이 hx 그래프는 여기 무한부터 똑같이 쭉 오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5라면은 맞죠? 무한부터 5로 오는 과정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고, 혹은 얘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3점에서 4점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겨도 t라는 거랑 3점에서 만나거나 4점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기든 간에.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기는 걸로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제 그리는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어감에 따라서. 됐죠?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이고, 그럼 얘는 똑같이 점근선 x가 1이죠. 그래서 요거 x가 1이고, 그리고 y는 얼마?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좀 r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찬가지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중에서 1보다 큰 거니까 얘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인데 얘는 버리고.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빼기 오잖아요, 지금. 그럼 위에 어딘가 x축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x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절대값. 그러니까 이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 하고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건데 점근선도 같이 올라오겠죠. 점근선이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 지금 이렇게 이 5로 향해 가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럼 x-1분의 1이 5가 될 때고, x-1이 5분의 1 역수치하면 5분의 1, 5분의 6일 때죠. 그래서 얘가 5분의 6이 될 때예요. 자, 그럼 우리 똑같이 할 거예요. 뭐를? 이 함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럼 이 fx의 흐름을 증감에 따라서 또 나눠주면 이 5분의 6을 잘라야 되는 거죠. 즉 x가 1에서 5분의 6 갔다가 그 다음에 무한으로 가는 걸 살펴보는 거고,
그때 fx는 무한에서 오잖아. 이렇게 어디로? 그래서 x축이 위에 있으니까 0으로 오는 거죠. 0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5를 향해 가는 거죠.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hx 그래프는 똑같이 요건데 여기에 fx 자리가 무한에서, 그러니까 g 무한, 그래서 g 무한에서부터 그 다음에 g0까지 g5까지 오는 과정을 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g 무한은 저기 무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한에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어요. 여기 0이에요. 이렇게 0이 있으면 2까지 그려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 언제 x가 1에서 5분 6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0이라면 근데 5는 x값이 여기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마찬가지 t랑 3개 또는 4개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0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어딘가 0 이렇게 한번 여기 커브를 거쳤다가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림이 됐죠? 그래서 x가 1에서 5분 6까지 갈 때 무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여기 무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리가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5분 6까지 올 때 이렇게 오다가 x축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한번 그려지는 거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x가 커짐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죠. 무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x좌표 5는 다시 어디? 그쵸, 요거 모양을 한 번 더 거쳤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x가 5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려줘야 4개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4점에서. 맞죠? 아, 그래서 5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그리면 x 커짐에 따라서 여기 한번 찍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다시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t에 의하여 이 초록색 그래프가 hx 그래프인데 4개에서 만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근데 3개에서 만나는 게 무한집합이래요. 그럼 3개에서 만나는 거는 어디? 그래서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3개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점이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값보다 올라가는 점이. 맞죠? 그래야지 여기 3개에서 만나는 게 무한집합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초과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3개에서 만나는 게 딱 하나,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최고점이 얘 최고점보단 아래에 있어야 요렇게 3개에서 만나도록 하는, 여기 하나 둘 3개에서 만나는 게 여기 무한으로 구간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그쵸, 여기 g0 값이 요 값이고, 맞나요? g0이 지금 이렇게 오는 값이니까 요 값이 여기 찍힌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향해 가는 값, 이 값 자체가 g5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g0이 g5보다 더 커야지 이러한 그래프를 만족할 수 있고, 요 초록색 그래프 hx. 됐나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 r을 찾으면 되는 거고, g0은 여기 0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r제곱, g5는 5-r 제곱 이렇게. 그래서 r 제곱 25 빼기 10r 더하기 r 제곱, 이거 사라지고, 그리고 10r 25가 되어서 r은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래요? 정수이면서 5보다는 작아야 되는,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됐죠? 그래서 3 또는 4만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답이 3,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